이번에 치명상을 입었다. 송영길 그 전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정치인은 회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이 무슨 대장동 문제라든가 법카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졌고, 그것이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분의 한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계가 무슨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어요. 어린애를 확 밀치면서 간다든가, 무슨 뭐 심지어는 김동연 후보를 밀치고 뭐 다른 사람을 껴안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쫓아서 똑똑 두드리면서 당신 말이야 나한테 뭐 욕설하면 뭐 처벌 받을 거야. 사진 나갑니다. 자, 비켜주세요. 조심하세요. 저 욕하는 거 범죄 행위입니다. 다 퇴진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거 안 됩니다. 어머니 먼저 오셨다고. 그런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무슨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저 사람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저 지역을,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송영길 대표는 대신 물러나주고 이런 뭔가 짜고 치는 독 같은 모습을 연출했구나라는 그런 데다가 그분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혹들 같은 게, 물론 이게 뭐 누가 평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기만 살고 당은 다 죽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아마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할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헌법상 부여된 불체포 특권, 의정활동 담보책으로 마련들에 놓은 거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혜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범죄인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예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뭐 이번에 이재호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누구? 죄송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이 사법 절차로부터 방벽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실효성도 없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그 스캔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끔히 해소하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지금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벗기 위한 말끔한 노력을 본인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괜히 섣불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되겠다, 또는 뭐 중추적인 어떤 인물이 되겠다라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당도 같이 망치게 되는 꼴을 자초하게 된다.